1991년 3월 26일 오전 8시경 호연이네 집 마당에 아이들이 전부 모여 있어. 호연이를 비롯해 철원이, 종식이, 연규, 찬인이까지 5명이야. 평소에도 이 5 아이들은 호연이네 마당에서 자주 놀았어. 6학년부터 5학년, 4학년, 3학년까지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매일 붙어 다니는 형제 같은 사이였거든. 근데 26일은 화요일이야. 평일이잖아. 자, 이 아이들이 왜 학교에 안 가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을까? 이날은 30년 만에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일이었어. 원아, 네 어디 가노? 야, 아버지 좀 이따가 저 투표하러 갈 낀데 너 같이 구경 안 갈래? 아버지 잠깐만 놀다 들어올게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철원이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가. 아랑년에 도롱뇽 알 잡으러 간다 하면서요. 그러길래 저도 여기까지 왔다 그냥 올라가는 거 갈까 안 갈까 망설이다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가지?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해서 계단 위로 계속 가는데 저녁이 이제 해가 빠졌는데 안 오니까 대반에 어떤 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야. 이 해가 빠지면은 장 집에 들어오는데 해가 빠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아들인데 안 오니까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날 저녁 부모님들은 파출소로 뛰어가. 뭐 이거 신발을 제대로 챙겨 신을 겨를도 없었대. 맨발로 뛰어간 부모님들도 계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명.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야. 경찰이 돌아올 거다 걱정 마라라는 말에도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어떻게 그래. 그게 되나?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아이들이 올라간 방향 북은 불미골도 찾아봐. 자식일 거 찾으러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뭐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산에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되도록 동네 그리고 불미골까지 싹 다 뒤졌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 뜬눈으로 밤을 지샌 부모님들은 다음 날도 새벽부터 아이들을 찾아다녔어. 이곳 저곳을 다니며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정식아! 연규야! 허연아! 그런데 아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 애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준비해서 대구역 철길에 갖다 주세요. 돈 협박을 하더라고요. 동면하라고요. 애를 데리고 있는데 이제 돈 400만 원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유괴범의 협박 전화야. 심지어 이 전화는 종식이의 외갓집으로 온 전화였어. 뭐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럼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 외갓집 전화번호를. 종식이가 알려준 거 아닐까? 종식이가 알고 있나? 부모님들도 종식이한테 직접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졌어. 아, 이 놈만 잡으면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겠다. 대구역 어두운 선로 경찰들이 여기저기 잠복을 해. 자, 그렇게 30분. 1시간이 흐르고 어두운 선로엔 조용한 정막만 흘러.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전화뿐만이 아니야.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쏟아져. 1,000만 원만 요구합니다. 1,000만 원요?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종시 어디 있는데 그래? 그거 가르쳐줘야 그래. 어떻게 믿습니까? 니네 이름 뭐고? 김정씨 장난전화가 아이가. 장난전화 하면 안 된다. 젠데 장난전화 하면 안 돼. 알았지? 젠데 파출소리가 혼낸다. 그래다 장난전화 하면 안 돼. 저 테이프 양봐. 한편 경찰의 수색도 이루어졌어. 만화방, 오락실, 빈집, 농수로 500여 개가 넘는 맨홀에 화장실 정화조까지 수색해. 특히 아까 그 와룡산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색이 펼쳐졌어.
와룡산 주변에 저수지들 기억나지? 저수지엔 잠수부가 투입됐고 와룡산 상공으론 헬기 수색도 이루어져. 당시 와룡산의 나무들이 키가 작고 시기상 나뭇잎도 별로 없었거든. 위에서 보면 그렇게 아래가 잘 보였다는 거야. 그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헬기 타니까 형님 잘 보입니까 하니까 밑에 다 보이더래요. 담백각 껍데기 그놈이 바람에 벌렁이는까지 다 비더라. 낚였다가 돌아다니겠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 보물 같은 이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아이를 찾고 싶다. 직장도 그만두고 트럭을 한 대 구했어. 전단지와 아이들 사진을 크게 뽑고 꼼꼼히 코팅을 해. 이 트럭을 타고 아버지들이 전국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왼쪽부터 철원이 아버지, 호연이 아버지,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종식이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분이 영규 아버지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역전, 백화점, 터미널 가리지 않고 차를 세워. 제발 아이들 찾는 걸 도와달라며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야. 5명의 어린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 때 특히 많이 들어오는 제보가 있었거든. 그게 뭐였을 것 같아?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 부산역에서 앵벌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남으로 가는 버스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애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아버지들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 요만한 기라도 누가 제보를 주면은 갑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가요. 물론 너무 허탈하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그때 그건 고통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에 계속 잘못된 제보가 왔지만 그 모든 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지금도 개구리 소년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지.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은 점차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적인 사건이 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구 개구리 소년 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고 또 여러 기업들은 전단지 제작을 도왔어. 담뱃값, 공중전화, 카드, 어린이 만화 등에도 아이들 사진이 인쇄되고 유례 없던 이런 것들도 나와. 버타이가 대구의 5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 어떡하죠?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 걱정이에요. 철원이, 찬인이, 호연이, 영규, 종식이. 우리가 꼭 찾아줍시다. 맞아. 노래가 나왔어? 하늘로 솟았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가위바위보! 이놈의 자식은 시끄럽다. 밖에 나가서 놀아. 잘됐네 나보다 놀자 정식아. 우리 친구들을 찾아주시소 철원을 찾아주시소 이놈아가 언제 본단 말이야. 언제. 아이들이 사라진 봄이 지나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계절은 쉼없이 바뀌어. 그렇게 실종 3년째가 되는 해에 거리를 돌던 아버지들은 결심을 해야만 했어. 그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 방방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을 찾는데 한계를 느낀 데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 이젠 직접 찾는 일을 포기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찾는 일은 국가기관과 기적에 맡기겠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실종된 지도 5년이 흘러.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미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몇 년에 걸쳐 이 사건을 혼자 조사했다는 거야. 이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범인은 누굴까? 바로 종식이 아버지야. 종식인의 집으로 돈 400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9살짜리 종식이 내지 외갓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겠는가?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이곡동 성소국락교 실종 어린이 가운데 한 명인 김종식 군의 집입니다. 경찰은 인부 10여 명과 전기들을 비롯한 콘크리트 굴착 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엌에 또 있다. 그 부엌도 다 파디볐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파디볐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앉아서 한번 자세히 앉아서.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무슨 할 말이 없죠. 봐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 찾는다고 안 내게 3년 동안 참 울며 다니는 게 다 지금 뭐 명예는 똥실 다 내버렸네 지금. 이거 완전 마음 잡고 사는 사람 와 자꾸 괴롭히려고 하니 그래. 마음 잡고 사는 사람.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종식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인 날이었어. 집안 제사가 있었거든. 야, 봐라. 네 배가 와 이리 볼록하노야. 한 일주일 있다가 내한테 전화가 또 왔더라고. 형님, 너 대수롭지 않게 내가 가난함이라 하는데요, 하니게라. 아이가 사라진 후 제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그렇게 아이가 실종된 지 10년이 지난 2001년 10월 종식이 아버지는 4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 그런데 종식이 아버지가 떠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2년 9월 26일 해골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신발 크기, 그다음에 생색 줄리 한 벌 있고, 그다음에 애들 작업복 있던 거 놀이터 놓으다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부채를 80% 맞다고 봅니다. 이 신발일 것 같아. 누구 신발일까? 변신 우레메스 왔습니다. 종식이야? 이제 우리 아이와 영원한 이별이구나. 유해가 발견된 장소 어딘 것 같아? 맞아. 그게 궁금했었는데. 와룡산이야? 맞아. 아까 그 산이야. 그 와룡산이야.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바로 여기야. 이곳을 세방골이라고 불러. 자, 아이들의 루트 기억나 아까? 이렇게 초등학교 지나서 돌아서 불밑골로. 그렇지. 불밑골이야. 경찰 수색은 이쪽 불밑골 쪽에서 거의 이루어진 거야. 유해가 발견된 여기 세방골은 집중 수색 지역에서 빠진 거지. 그만큼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능선을 안 넘어간 거야. 아이들 사인에 대한 법의학팀의 발표가 나와. 개구리 소년들이 타살된 것으로 법의학팀에 의해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 난 구멍들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적인 풍화나 부패로는 형성될 수 없는 디귿자와 사각형 모양의 예리한 손상이 좌우측에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5구의 유해 중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십 회 이상 내려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골 발굴 후에 진행된 수사에서도 범행 도구는 특정을 하지 못했어. 결국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 장례식을 미뤘던 유가족들은 그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 채 2004년 3월 26일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어.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실종된 대구 성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들이 대구 와룡산 부근에서 오늘 발견됐습니다.
이 그렇죠.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연구 미지예요. 근데 최근에 개구리 소년을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연관 검색어들이 함께 뜨게 됩니다. 아, 그래요?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에 대한 새로운 가설들이 이제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건 30주년이거든요. 30년이 지나니까. 여기에 과연 개구리 소년 범인을 잡을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 아니면 사실은 이게 또 어떤 음모론이라서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서 한국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살견에 물려 죽었다. 개 물리는 적이 있다더라. 물리는 사고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전직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여 집안에 묻었다. 소설이에요? 뭐예요? 2012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개구리 소년에 대한 요약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던 거죠. 교사가 사이코패스거나 한 명을 때렸는데 애가 죽었으면 목격한 나머지 애들 다 죽였을 순 있죠. 원래 알던 애들이라 5명 통제할 수 있었던 거래. 여기 봐봐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연쇄살인마 중 하나인 안드레이 치카틸로도 전직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을 구타하고 막 이러는 기라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좀 정신이 그래가지고 그래 교편 생활을 못 했어요, 이 사람. 학생들 구타해도? 네, 학생들도 막 때리고 수업 시간 때리고 그래가 애들한테 갑자기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래. 그래가 선생도 오래 수사하고 있어요. 선생 수사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있었구나.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인 씨의 말이야. 원래 좀 이렇게 체벌을 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용의자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오랫동안 와룡산 주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아는.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데 좀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91년 사건 이후 수개월 이내 이곳을 떠났을 사람이다. 당시에 와룡산은 녹화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래요.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수색을 하면 바닥에 떨어진 담뱃갑이 보일 정도로 민둥산인 거야. 위에서 보면 다 보였다는 거지. 근데 11년 동안 유골을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 이 마을 사람들조차 잘 다니지 않는 굉장히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평소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실개울 이르는 계곡인데 주변에 부서지는 바위가 워낙 많아서 시체를 매장하기도 되게 쉬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염두에 둔 사람일 확률이 크다면 이 지역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조건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진짜 전기는 갈 일 없겠다. 실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학교까지는 그렇게 막 멀지 않았어요. 꽤 가까운 거리였고 결정적으로 애들이 5이나 되잖아. 그렇죠. 아이들 5명을 어떻게 통제했냐? 아무리 힘이 세도 5을 한 번에 제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도망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만약 선생님이라면 야 똑바로 서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거에 애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는 훨씬 더 잘 들을 때. 선생님이 뭐 체벌 이상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첩보라는 게 있어요. 수사 첩보, 수사 제복하는 게 있어요. 그는 설이 있었다면 그건 첩보를 냈을 거예요. 첩보를 내면은 점수도 있고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그냥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뭐 특별한 첩보가 아니었다? 아니고 애들 일이라도 교육청에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도 다 제보가 됐을 거예요. 또 뭐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겠지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보면 아이들 서너 명이 초등학교 아이들 서너 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언어적인 위협만 가지고도 산속까지 따라가서 범행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5명을 제압.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막 뭐 아는 사람이고 좀 굉장히 알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맥락을 가질 수 있는데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지구에 없다. 뭐야 그건 또. 이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 지구상에 처음부터 법이 없는 사건이에요. 가들은 그날 비 맞았단 말이야. 3월 10일 아주 겨울철입니다. 그런데 어린아들이 정신도 안 먹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비를 막 한기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오리길에 되는 산비탈길을 미끄럽고 사람 모생을 보면 그 뭐 많이 등산객도 많이 있어. 그 당시엔 첩첩산중이라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못 댕겨요 그런 거는. 이건 100%입니다. 아이고. 당시에 수사팀은 타살이라고 발표한 경북대 법의학팀의 결론을 믿질 않았어요. 아, 정말? 믿지 않은 걸 넘어서서 당시 수사팀이 법의학팀을 고소까지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쳐요. 정말 뭐 있는 힘껏 이해를 해서. 근데 여기 머리에 난 상처들이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분한테. 유골이 발견된 지점이 비가 오면은 산골짜기에 1m 높이의 폭포 떨어지는 지점이 된다고. 그리 매년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서지는 그런 돌이라. 그런 돌이 위에서 내려친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추운 곳에서 발견된 분의 부검을 할 때도 저희가 저체온사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식간에 그냥 지형지물과 어떤 그런 위치만 보고 내릴 수 있는 진단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머리에 상처가 이제 돌로 인한 찍힌 상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구멍을 날 정도, 그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면 꽤 중력이 강한 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으로 들어간 함입된 거 말고도 주변에 골절선이 여러 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부서졌겠지 완전히. 찍힌 게 아니고. 머리를 보면 안쪽에 옅은 출혈성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하지 않은, 즉 살아있을 때 아이들의 두개골은 조금 더 유연합니다. 그때 뭔가 강력한 둔기에 의해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형성된 그런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명확한 생전 손상이고, 생존 손상이 있는데 이거를 저체온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체온사의 진단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놓쳐버린 단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유골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 당시 현장에 감식을 하러 간 법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에 긴 뼈는 긴 뼈대로 두개골은 두개골끼리 모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5명의 아이의 유골이라는 것을 애초에 짐작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의 뼈인지 정말 동물인지 아니면 아이들인지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월이 흘렀어도 그 와룡산의 아이들이 지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못 찾았다면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 한 번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게 나가서 발굴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종 사고가 일어났을 시대 상황과 이걸 발견했을 때 이 시대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공소시효도 지나버리고 이제는 뭐 아무 일도 할 게 없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정말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대구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는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우리 대구경찰청 화이팅! 제발.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는지를 꼭 알고 싶어요. 맞아요.